안녕하세요. 공부하고 투자합시다의 공투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네이버와 카카오가 높은 비중으로 포함된 ETF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와 카카오, 카카오와 네이버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포함된 ETF 3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최근 한 달, 더 나아가 올해 상반기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시장을 떠나 네카라쿠베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고의 기업으로 손꼽힙니다. 네카라쿠베는 네이버, 카카오, 라인플러스, 쿠팡, 배달의 민족 등 국내 유명 IT 기업 앞글자만을 따서 만들어진 용어. 취준생들이 가고 싶은 기업들을 묶어 부르며 유래했다. 그만큼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이며 직원에 대한 대우가 다른 기업에 비해 좋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잡플래닛의 기업 평가에서 5점 만점에 3.9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잡플래닛을 실제로 들어가 보면 삼성전자는 3.7점, SK하이닉스는 3.5점, 셀트리온은 3.4점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직자들이 평가하는 잡플래닛 기업 평가에서 국내 최고의 대기업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시가총액 순위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네이버는 원래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카카오는 정말 빠른 속도로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 이름을 올렸고 저번 주에 네이버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며 3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카카오 결국 네이버 제쳤다. 시총 3위 등급. 시총 역전됐지만 카카오보다 매력적. 네이버 목표주가 올렸다. 두 기업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함께 주가가 오를 것인지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 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앞서 나갈지 어떤 현상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쟁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럼 어떻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 두 회사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이란 기존에는 기차, 버스 등의 승강장을 의미했지만 의미가 확대되어 어떤 특정 장치나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초 틀 또는 골격을 지칭합니다.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는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이 있습니다. 기차를 탈 때 플랫폼에 서 있으면 어떤 기차도 다 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차가 플랫폼을 항상 거쳐서 가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용자가 네이버를 통해 검색을 하고 뉴스를 보고 쇼핑을 합니다. 또한 카카오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즉, 일상의 여러 행동들을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플랫폼 기업의 장점입니다. 2021년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 지속, 인터넷 플랫폼 최대 수혜,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고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는 현재 인터넷 플랫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리포트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인 셈입니다. 어떻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사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는지 하나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를 사용해 보셨나요? 카카오페이를 활용하면 송금 또는 계좌 이체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계좌 이체를 하려면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상대방 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겨우 계좌 이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를 활용하면 카카오톡에서 카톡 친구에게 바로 이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이버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주소를 입력하고 주문 후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매번 입력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쇼핑몰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쇼핑몰마다 배송지 주소를 매번 입력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런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의 네이버 포털 사이트와 카카오톡 사용자의 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두 기업은 당사의 고객들이 다른 수단이 아닌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하여 계좌 이체나 쇼핑을 할 수 있다면 훨씬 편리할 것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기업은 모두 금융업까지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조만간 상장 예정인 카카오뱅크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은행 4곳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장외 시장이기는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단순한 1위가 아닌 기존의 1위부터 4위 은행의 시가총액을 전부 합친 것보다 더 큰 은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랫폼의 힘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사업 확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카카오 택시 어플을 활용하여 택시를 부릅니다. 옛날처럼 전화를 통해 콜택시를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카카오 택시는 GPS를 이용하여 현재의 택시 위치를 알 수 있고 도착 시간까지 예상해 줍니다. 이렇게 편리한 어플리케이션을 두고 누가 콜택시 업체에 전화한 후 언제 올지도 모르는 택시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네이버 웹툰은 옛날 만화방을 대체하였습니다. 만화책은 직접 가서 보거나 빌려와야 하는 불편함, 다른 사람이 반납하지 않으면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던 이런 불편함을 종식시켰습니다. 방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공짜로 웹툰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존에는 당연시 되던 여러 불편한 점들을 자신들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편리함에 만족하면서 더욱더 네이버와 카카오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는 계속해서 수익을 올리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주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네이버와 카카오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3일 하루에만 카카오는 6.6%가 상승하였고 네이버는 8.3%가 상승하였습니다. 가상화폐가 부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3년 상승률을 보면 카카오는 10배나 상승하였고 네이버는 같은 기간 동안 4배 정도 성장하였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일까요? 가장 큰 시장, 미국 시장의 상위 5종목을 보시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모두 다 플랫폼 기업입니다. 물론 제품을 제조하여 생산하는 기업도 있지만 모두 플랫폼을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맥북 등의 제품을 판매하지만 자사의 제품 간 기능을 연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애플 유저들끼리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알파벳은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은 SNS를 통하여 모든 사용자를 하나의 장소에 모을 수 있었고, 이러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시가총액 1위인 텐센트, 2위 알리바바, 5위 메이투안도 모두 플랫폼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 플랫폼 기업이 전 세계 시장 상위 종목으로 랭크된 것을 보시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광받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객의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은 앞으로도 전망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포함 ETF 3종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높은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는 ETF 3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거 KRX 인터넷 K 뉴딜 ETF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비중은 6월 23일 기준 60.1%입니다. 두 번째는 타이거 소프트웨어입니다. 두 종목의 비중은 53.3%입니다. 마지막은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두 종목 비중은 46.8%입니다. ETF 3종의 기본 정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종목 성격은 순서대로 인터넷 산업 대표 기업, 소프트웨어, 게임 소프트웨어 등 첨단 콘텐츠 산업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각 ETF의 네이버 카카오 비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 53%, 46%입니다. 기초 지수는 KRX 인터넷 K 뉴딜 지수, FN 가이드 소프트웨어 지수, KRX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지수입니다. 종목 수는 10종목, 14종목, 22종목입니다. 정기 변경은 연 2회, 2회, 1회를 실시합니다. 가중 방식은 동일 가중과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혼용한 방식,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한 종목 최대 비중은 25%, 25%, 20%입니다. 자산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입니다. 상장일은 2020년 10월, 2012년 5월, 2017년 3월입니다. 자산 규모는 431억 원, 753억 원, 661억 원입니다. 한 주당 가격은 13,270원, 19,715원, 26,450원입니다. 거래 대금은 11억 원, 22억 원, 7억 원입니다. 운용 수수료는 0.4%, 0.4%, 0.45%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0.08%, 0.05%, 0.04%입니다. 상위 10종목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이거 KRX 인터넷 K 뉴딜 ETF는 카카오가 37%, 네이버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더존 비즈온, KMW, 아프리카 TV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한 종목 최대 비중이 25%라고 말씀드렸는데 25% 비중 제한은 정기 변경 때 적용이 됩니다. 즉 1년에 2회 정기 변경을 실시하는데 직전 정기 변경 때 25% 비중을 제한하였지만 다음 정기 변경 때까지 특별히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다른 종목들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 비중이 37%나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정기 변경 때 다시 25%로 비중이 조정될 것입니다. 타이거 KRX 인터넷 K 뉴딜 ETF는 1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10종목 비중 합이 100%입니다. 타이거 소프트웨어는 카카오가 28%,
네이버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NC소프트, 4위는 삼성 SDS, 5위는 넷마블입니다. 10종목 비중은 95%입니다.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가 30%, 네이버가 16%입니다. 그 밑으로 NC소프트, 넷마블, 하이브, 카카오 게임즈가 자리하고 있으며 10종목 비중은 89%입니다. ETF마다 종목이나 비중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외 종목들을 찬찬히 살펴보신 후 어떤 ETF가 나에게 더 맞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타이거 KRX 인터넷 K 뉴딜 ETF가 작년 10월 7일에 상장하였으므로 2020년 10월 7일부터 차트를 그렸습니다. 타이거 소프트웨어와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는 8개월 동안 약 40% 상승하였고 인터넷 K 뉴딜 ETF는 30%를 조금 못 미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K 뉴딜 ETF의 최근 성장세가 가파르므로 향후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ETF 모두 최근 1개월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K 뉴딜 ETF는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른 두 ETF도 16%, 17%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3개월부터 1년까지의 수익률은 코덱스 미디어 ETF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3년, 5년 수익률은 타이거 소프트웨어가 수익률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대표 ETF인 SPY에 비해 모든 구간에서 높은 수익률이 발생하였습니다. 5년 수익률을 보더라도 타이거 소프트웨어가 SPY보다 2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T 기업이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요약 및 의견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조정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플랫폼 기업의 성장 시대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중국 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ETF 3종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타이거 KRX 인터넷 K 뉴딜 ETF는 60%, 타이거 소프트웨어는 53%,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는 46%의 비중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ETF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성 종목은 조금씩 다릅니다. 구성 종목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 성향에 더 적합한 ETF를 선택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5년간 ETF의 수익률은 S&P 500 지수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물론 상장된 지 5년이 되지 않아 데이터가 없는 ETF도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S&P 500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거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가장 완벽한 ETF 분석 네이버, 카카오 포함 ETF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공투였습니다.